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이의 미래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넘어서요. 아이가 스스로 나는 누구일까?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발견해가는 여정, 그 과정으로서의 진로 탐색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해요. 지난번엔 생활 속 작은 순간들이 어떻게 배움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봤었죠. 오늘은 바로 그 일상의 배움들이 아이의 미래, 또 아이의 삶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 특히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길을 찾는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또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요. 특히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배움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지문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경우 진로를 너무 일찍부터 직업 찾기 문제로만 딱 연결짓다 보니까요. 아이가 가진 그런 다채로운 가능성의 싹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중요한 시작점은 아이가 자기 자신을 좀 편안하게 느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소속감 같은 걸 느끼고 또 존중받을 때 비로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걸 탐색할 힘이 생기거든요. 결국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자신을 실현하려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진로 탐색은 바로 이 자아 실현의 여정과 맞닿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여정으로서 진로를 바라본다. 와, 훨씬 폭넓은 관점이네요. 그럼 아이가 나는 뭘 좋아하고 잘할까 이걸 스스로 발견하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아이가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의미 없어 보이던 몸짓이나 행동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지식을 막 머리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부딪혀보면서 배우는 환경,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직접 해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면서 배운다.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특히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그 과정을 충분히 즐기는 경험, 이게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다양하죠. 예를 들면요. 동네 가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일이 우리 생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하는 활동도 좋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걸 넘어서 아이가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게 격려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직접 작은 장터나 바자회를 기획하고 운용해보는 경험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바자회 같은 거요. 아이들이 직접 물건 정하고 가격도 매겨보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 전 과정을요? 와, 생각만 해도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기술 그 이전에 친구들과 협력하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돌아보는 이 모든 과정이 아이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배움이 되는 거죠. 특히 배움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에게는요. 이렇게 결과를 바로 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준비하고 실행하는 이 전 과정을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체험이라든지 간단한 베이킹 수업처럼 특정 기술을 한번 접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활동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강점을 보이고 또 어디에 흥미를 느끼는지 옆에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지해주는 그 어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나 이거 할 줄 알게 됐어. 이걸 넘어섭니다. 나는 이런 걸 할 때 즐겁구나. 이런 건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고요. 자기 이해. 그럼 다음번엔 좀 더 용기를 내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기도 하고 여러 활동 속에서 자신이 더 마음이 가는 것을 선택하는 힘, 자기 선택을 기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가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정말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듣고 보니 지난번 이야기 나눴던 그 생활 속 배움 하나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진짜 디딤돌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무슨 거창한 직업 교육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아이가 세상을 만나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로 교육의 시작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이가 주변 환경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색깔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활동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소리를 들어보는 이런 경험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더욱 풍부한 자극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생활 속의 작은 배움 하나하나가 이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는 셈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아이의 진로를 고민한다는 것이 어떤 정해진 답을 찾는 시험 같은 게 아니라 아이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긴 호흡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아이의 속도를 믿고 기다려주면서 다양한 경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틀려도 괜찮아. 결과가 어떻든 너의 시도 자체가 정말 멋져 하는 그런 따뜻한 격려 속에서 부담 없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어떤 작은 기회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아이가 스스로 해보면서 배우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의 성장을 돕는 그 길 위에서 어쩌면 우리 어른들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모습이나 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따뜻한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